원래 올해 12월쯤 결혼하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던 29살 여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하소연하러 찾아왔다는 걸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결혼하기로 정했던 건데 이렇게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 전부 엎어버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무리 파리 안으로 굽는 법이라지만 결혼하면 저도 가족이 되는 건데 한 가족이 될 사람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요? 이름 앞에 시자가 붙는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벼슬자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조선시대 마냥 어디 대감님 집에 팔려가듯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갑질을 해대는 건지. 이런 집구석과 한솥밥 먹겠다고 기분 맞춰주고 그러는 것보다 결혼이고 나발이고 길게 두고 볼 것도 없이 엎어버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단칼에 이 결혼 안 한다고 선언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제 행동이 너무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정말 제 행동이 너무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저한테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저랑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아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취직 준비를 시작했을 때 알게 된 친구였어요. 당시만 해도 취직 준비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한다고 이래저래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친구였는데 서로 취직하고 나서 사는 게 바쁘다 보니 한동안 소원해져서 몇 년 동안 소식도 모르고 지내게 되었지요. 그런 친구한테서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서로 너무 반갑다고 톡으로 안부도 묻고 근황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몇 시간을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참 이렇게 소식도 모르고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면 안부가 궁금한 것보다는 다른 용건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친구도 제 안부를 묻고 싶다기보단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남자를 한 명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그때쯤 제가 마침 한참 사귀고 있던 사람과 되게 안 좋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친구한테 소개를 받게 된 게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 연상으로 제 친구하고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의 주선으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다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연애만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저랑 만나고 싶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만나던 사람과 조금 마무리가 안 좋게 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남자친구가 똥차가 가고 찾아온 벤츠가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만나던 사람과 워낙에 안 좋게 헤어졌다 보니 남자친구가 더 좋은 사람처럼 보였나 싶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도 학벌이나 직장, 뭐 하나 전에 만나던 사람보다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저도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곧 30을 앞두고 있던 나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꺼낸 결혼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반년 정도를 더 만나다가 지난 6월에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올해가 가기 전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 친구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 오가는 동안에 서로가 말은 안 했지만 대충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고 나서는 쉬쉬할 일도 아니겠구나 싶어서 서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로 입사 4년차 데리고 세금 같은 거 전부 제외하고 월급을 28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래들과 비교하면 뭐 엄청 모자란다 싶을 만큼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편이지요. 그래도 회사가 외국계다 보니 추가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칼같이 계산을 해주는 편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잔업에 야근 이런 거 해서 월 300 정도는 맞춰서 벌 수 있지만 제가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 돈 얼마 더 버는 것보다 일찍 퇴근해서 이것저것 배우며 자기 개발하는데 더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장생활 시작한 이래로
제가 저금으로만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봉 받는 거 치고 저금이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재산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주식으로 조금 재미를 봤어요. 주식 계좌에만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있고요. 더 모으려면 더 모을 수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생활비 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게 7천 가지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연봉이 훨씬 높아요. 저랑 5살이나 차이가 나는 만큼 사회생활 경력도 더 길지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제가 같은 경력이라 할지라도 남자친구가 버는 만큼 벌지는 못합니다. 월급은 이것저것 다 떼고 380 정도 들어오고 명절이나 연말에 나오는 수당 같은 것까지 계산하면 월급이 400을 넘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모아놓은 돈이 4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대신 할부가 다 끝난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저는 별말 안 했는데 자기가 차를 처음 샀을 때 출고가가 4천 정도였다고 그럼 저보다 1,000만 원은 더 모아놓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냐고 하는 걸 보니 자기가 돈을 썩 잘 모으지 못했다는 걸 알고는 있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제가 돈을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따진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러는 걸 보니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샀을 때 가격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처분했을 때 얼마나 쳐주는지를 봐야지 맞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따졌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제 주식을 가지고 걸고 넘어져 왔습니다. 주식도 팔아야 돈인 거 모르냐고 지금 주식 계좌에 있는 5천만 원이 내일도 똑같이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 남자친구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억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당장 제 주식을 처분해버리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야말로 자동차를 당장 업자한테 넘긴다고 하면 출고가 4천은커녕 절반값이나 받을 수 있을까 말까였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들면 그만인 이야기였지만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저는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서로 경제 상황을 알기 위해 말을 꺼낸 거지 돈이 얼마나 인내업내를 가지고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당장 제 돈의 대부분이 주식에 묶여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결혼 때문에 굳이 그 돈을 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적어도 신혼집 구하기 하루 전까지는 손에 쥐고 있고 싶었고 가능만 하다면 향후 몇 년은 그냥 들고 있고 싶었던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저는 수중에 2천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돈을 너무 못 모은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 이유가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냥 결혼 앞두고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었을 뿐이지 모아놓은 돈은 크게 상관없다. 어차피 대출을 꽤 많이 끼고 시작할 텐데 오히려 오빠 월급이 좋은 게 훨씬 다행인 거 아니냐.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해주면서 오해는 풀었고 다툼까지 가지는 않았네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조금 평정심을 되찾더니 모아놓은 돈이 별 볼 일 없던 이유에 대해서 나름 해명 아닌 해명을 해줬어요. 자기가 취직한 이래로 부모님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드렸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여태껏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 부모님이 자기한테 해주신 게 있지 않냐고. 이날이 때껏 자기한테 베풀어 주신 만큼 전부 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기가 힘닿는 데까지는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면서요. 차를 일찍 뽑은 것도 평생 일하는 것밖에 모르고 사셨던 두 분이시다 보니 쉬는 날에 어디 놀러갈 줄도 모르셔가지고 이젠 그렇게 고생만 하실 필요 없다고 자기가 주말이면 여기 모시고 다니고 저기 모시고 다니고 하려고 뽑았던 거랍니다. 제 질문에 예민하게 굴었던 이유는 혹시나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청혼을 받자마자 결혼을 안 한다고 나올까봐 그랬던 거라며 자기가 성급했다고 사과를 바로 해왔어요. 1년 짧은 기간이나마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기로 하자마자 크게 다투진 않을까 싶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쓸데없이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고 계속 화내는 것보다 인정할 거 인정하는 모습이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가족들한테 잘하는 가정적인 면도 좋게 보였어요.
맹목적으로 이제 돈을 버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고 돈 받는 대로 퍼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식들 미래를 책임지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과 여지껏 쌓지 못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돈을 썼던 것이니까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보다야 그런 마음을 쓸 줄 아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저도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인생이 결코 긴 게 아닌데 돈 없이는 사랑도 행복도 찾을 수 없다지만 아무 추억도 만들지 않고 돈만 쥐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도 자기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저금을 했던 것도 아무리 액수가 4천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돈만 펑펑 쓰는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월급 또한 저보다 남자친구가 월등히 좋았고 저나 남자친구나 뭐 배우러 안 다니고 여행 같은 거 안 다니고 월급을 받는 족족 모았다고 한들 대출 없이 서울에 집을 구하는 게 어디 가능키나 한 일이겠나요? 물론 빚이라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라지만 한편으로는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대출을 조금 더 받더라도 맞벌이 생활 유지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맞춰나가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가 벌써 차도 가지고 있었고 하니 집 문제만 빼놓고 생각해보면 당장 크게 돈 나갈 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했지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남자친구가 헤어지면서 자기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고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게 자기한테 정말 큰 행운이라며 고맙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두 손을 꼭 잡더니 우리 결혼해서 꼭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자는 말을 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해줬던 말처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지 이렇게 최악의 모습으로 갈라서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저도 저희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역시나 월급이 그 정도 되는데 모아놓은 돈이 4천이 전부냐 그건 씀씀이가 너무 큰 거 아니냐며 조금 안 좋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할부 끝난 차도 가지고 있고 돈이야 지금 얼마 더 있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모으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나도 주식으로 이득 본 거 아니면 5천 정도밖에 못 모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잘 모은 거 아니냐 남자친구 편을 들어줬지요. 어머니께서도 하긴 그렇긴 그렇다고 하시며 제 말에 동의를 해주셨고 당장 돈 얼마 있는 것보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며 어떤 사람인지 좀 보게 하루라도 빨리 집에 인사시키러 데리고 오라 하시더라고요. 막상 남자친구를 집에 인사시켰더니 처음 보여주셨던 안 좋은 반응과는 다르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남자친구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성격도 싹싹하니 좋고 직장도 인물도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다고요.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동안 자기가 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녔던 여행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중에 가장 좋았던 곳들을 뽑아서 저희 결혼하고 나거든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한 번 더 다녀오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사람 하나 제대로 봤구나 싶었어요. 자기 가족만 소중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가정적이고 양가 불문하고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좋은 1등 신랑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도 너무 치우친 그동안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 가족들을 처음 만난 그날 결혼하기로 한 거 다 엎어버리고 남자친구 집까지 쑥대밭으로 만들고야 말았네요.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소개했으니 당연히 이번엔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워낙에 저희 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 저 또한 남자친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만 제 성격이 남자친구처럼 싹싹하고 어른들 앞에서 긴장 안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렇게 깐깐해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근처까지 다 와간다고 연락했더니 아파트 현관까지 나오셔서 저희를 마중 나와 주셨어요. 그 길로 예약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모처럼 외식하러 나왔는데 밥 먹는 중에 이런저런 질문했다간 먹다 체할 수도 있다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자며 정말 간단한 질문들 외에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런 사소한 배려에 좋은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면서 저도 점점 긴장했던 게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고 그때부터 남자친구 부모님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긴장이 많이 풀어졌다 보니 물어본 질문에 대답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했던 만큼 싹싹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고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친구 부모님 또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저한테는 하마터면 제 인생 최악의 신우가 될 뻔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덕분에 결혼이 엎어졌으니 은인이기도 한 사람이지요. 아무튼 그때는 남자친구 동생이 인격이 파탄난 사람인 걸 몰랐고 어쨌든 남자친구의 가족이니 웬만해서는 저를 좋아라 해줬으면 싶었습니다. 외출 중이라 같이 식사하는 자리는 함께하지 못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한참 이야기 나누던 도중에 동생이 집에 돌아왔어요. 남자친구한테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는 건 이미 연애 시작할 때쯤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 정도만 들었지 직접 만나보거나 여동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랑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만큼 친자매까지는 아니어도 친구처럼 가깝게 지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거야말로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여동생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님께서 동생한테 여기 네 새언니 될 사람 와 있으니까 어서 와서 인사부터 하라고 한마디 하셨지요. 저보다 1살 어리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초면이다 보니 동생이 저한테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란 사람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짜고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벼랑간 제 인사를 받기는커녕 너가 걔구나? 한마디 던지고는 남자친구 부모님 옆자리에 가서 털썩 자리를 깔고 앉더라고요. 난데없이 반말을 내뱉는 남자친구 동생 때문에 순간 그 자리 분위기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 여동생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하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설마 동생이나 부모님께 제 나이를 말을 안 해줬나 싶기도 했는데 말을 안 해준 건 둘째치더라도 남자친구 본인이 이미 제가 1살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동생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지 싶었습니다. 애초에 초면인 사람한테 반말부터 내뱉는 게 정상은 아닌 상황이잖아요. 몰랐을 수도 있지, 착각했을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길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후로도 당연한 듯이 저한테 계속 반말로 말을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한마디 하기는 했는데 그게 예의 없는 말투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동생이 먼저 저한테 말을 꺼냈어요. 설마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왔는데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하고 물어왔죠. 그때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게 말투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설마 빈손으로 왔겠냐는 대답을 하고는 제가 사가지고 온 과일 바구니를 턱으로 쭉 하고 가리키더라고요. 남자친구 여동생이 그 과일 바구니를 보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친구랑 나가서 밥 먹고 오는 길인데 기름진 거 먹어서 상큼한 게 땡겼는데 잘 됐다며 저한테 나 과일 좀 먹어도 되지? 하고 한마디 말을 꺼내더군요. 당장 세상에 이건 또 무슨 상황이냐고 따져묻고 싶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사람한테 예의 없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먼저 말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걸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보다 1살 아래면 오빠인 남자친구와 한참 나이차가 나는 건데 집에서 막내로 커서 버르장머리가 없는 건가? 아니면 반대로 막내라서 남자친구고 남자친구 부모님이고 그냥 뭔 짓을 하던 간에 오냐오냐 해주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이없는 건 남자친구 여동생 입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질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오히려 통보에 가까웠지요.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남자친구한테 곧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결혼하면 맞벌이 하는 거냐고 묻더니 그럼 돈을 2배로 벌겠다며 이참에 자기 매달 주던 용돈도 2배로 올려서 100만 원씩 달라는 소리를 했으니까요. 분명 남자친구가 저한테 가족들한테 돈을 퍼주느라 못 모은 게 아니고 가족들과 추억을 만드는 데 썼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더더욱이 어이가 없었던 건 이어진 남자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2배나 올리기는 뭐하고 조금 더 주긴 하겠다는 예상도 못한 대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곧장 남자친구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대신해서 동생이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오빠가 동생한테 용돈 주는 게 뭐 이상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오빠가 동생한테 용돈 정도 당연히 줄 수 있는 건데 매달 50만 원씩 주는 건 이상한 거 맞다고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용돈을 올려주는 게 무슨 소리냐고,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는 게 오빠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매달 50만 원 주는 것도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줬다면 줬던 걸 도로 뺏어올 수는 없으니 거기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 결혼할 때까지, 아니 못해도 결혼식 올리고 나서는 더 이상 용돈은 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뭐 억만금을 모아놓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만 몇 억을 받게 생겼는데 그런데다가 쓸 여유는 이제 없는 거 알지 않냐고요. 남자친구도 그 상황이 안 된다고, 여동생 용돈은 내가 꼭 챙겨주고 싶다는 말은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동생이 그 말을 듣더니 혼자서 개거품을 물면서 말 그대로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용돈을 끊을 거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데 아주 꼴이 가관이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남자친구 여동생의 돌발 행동에 안 그래도 얼어붙기 시작했던 집안 분위기가 한층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 부모님이 나서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쓸데없이 이럴 거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한마디 해주시더군요. 덕분에 남자친구 여동생이 잠깐 잠잠해졌어요. 그러더니 혼자 제가 사온 과일들을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급기야는 어디서 이렇게 깎아먹기도 힘든 과일을 사왔냐며 저보고 과일 좀 잘라오라고 칼을 건네주더라고요. 뭐 위협이라도 하려는 건지 칼날 부분을 저한테 향하게 해서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등장하자마자부터 저를 기분 나쁘게 했고 거기에 엎어서 용돈 문제로까지 사람 속을 뒤집어놨는데 그것도 모자라 한 살 어린 예비 손아래 신우가 저한테 과일을 깎아오라고 시키니 더더욱 기분이 좋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칼날까지 저를 향하게 해서 건네주니 웬만해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던 저도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의 변화를 눈치챈 건지 얼굴 표정 좀 보라면서 뭐 기분 나쁘냐는 식으로 한마디를 하대요. 그와 동시에 남자친구도 입을 열었는데 동생한테 뭐라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동생이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치는 거니까 좀 참으라면서요. 예상도 못한 남자친구 한마디에 오히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걸 장난으로 봐준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초면에 반말하는 것부터 행동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키도 조그만 게 보기보단 성깔이 있네 하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네 편 들어주니까 기세가 등등해진 거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대놓고 시비를 걸어오는데 암만 자리가 자리라고 할지라도 저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파혼할 생각은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제가 꼬리를 내리면 결혼 후에도 평생을 두고 저렇게 시비를 걸어올 게 뻔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대놓고 시부모님 되실 분들 앞에서 남자친구 여동생이랑 똑같이 굴면서 싸울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이성적으로 한마디 해주면 되겠거니 싶어서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초면부터 반말하고 이젠 과일까지 깎아오라고 명령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원래 칼같이 날이 달린 거 다른 사람한테 건네줄 때는 손잡이 부분을 그 사람을 향하게 해서 건네줘야 하는 거라고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니 새겨들으라고 깔끔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나이 1살 많다고 꼴에 언니 대접은 받고 싶은가 보네 하면서 혼자 비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내가 언니 대접을 받겠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라고, 그냥 나이만 두고 봐도 내가 1살 더 많은 언니고 아가씨 오빠랑 결혼하면 서열상으로도 아가씨가 내 손아래 신우가 되는 거지 내 언니가 되는 게 아닌 거 모르냐고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왕년에 학교 다닐 때 좀 놀았다는 걸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자기가 노는 언니들 아닌 이상 1~2살 차이는 그냥 먹고 들어갔다고요. 특히 자기 주변 사람들 중에 자기랑 1살 차이 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손에 꼽는답니다. 그러니 자기가 저한테 언니라고 부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자기가 반말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고 하더니 불만 있으면 어쩔 건데 하고는 여지까지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한번 편들어줬다고, 그리고 우리 오빠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나겠나 싶어서 까부는 거 아니냐고 시비를 걸대요. 딱 보니 믿는 구석 없으면 내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치고 깔고 다녔을 스타일인데 내가 너 같은 애들 한두 번 상대해보는 줄 아냐면서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뭘 꼬나보냐 한마디 해주고 머리끄댕이부터 붙잡아 아주 초죽음을 만들어놨을 거라나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던 남자친구 부모님이던 누구라도 동생이 파혼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건지 지 혼자 미쳐 날뛰는 걸 말려줬더라면 저 또한 파혼까지 택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던 남자친구 어머니도 우리 애기가 용돈 못 받게 되니까 더 저러는가 보다 하면서 그래도 주던 걸 어떻게 못 주게 할 수 있냐며 애가 용돈 받던 건 건들지 말라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남자친구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거들어주기 시작했고요. 이젠 온 가족이 나서서 자기를 도와주니 남자친구 여동생이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는 이제 네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전세가 역전된 거 딱 봐도 모르냐며 알아서 기라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때 저도 뚝하고 제 인내심이 끊어졌어요. 아무리 파리 안으로 굽는 법이라지만 이 집구석에 한 식구로 들어오면 제가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하며 살게 될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파혼까지 각오하니 저 혼자 예의 차리고 좋게 좋게 말할 이유도 없다 싶어서 저도 그때부터 똑같이 반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같이 유명한 사람들도 혹시나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들킬까봐 조마조마해하고 실제로 들킨 사람들은 아무리 당사자한테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어도 활동을 다시 못할 만큼 나락에 가버리는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가 되었으니 네 말대로 세상 참 좋아진 것 같다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다 대고 저걸 보니 이 집 가정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다고, 나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으니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고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 이만 가보겠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줬습니다. 뭔가 크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 왕년에 사람 괴롭히고 그런 이야기 어디 가서 자랑처럼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 얼굴에, 네 부모 네 오빠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늘부로 그 이야기는 어디 가서 꺼내지도 말라고 충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 동생이 난도질을 해놓은 과일은 두고 멀쩡한 과일들만 챙겨 들고 저런 인간도 안 되는 애 먹으라고 사온 과일이 아니니 아까워서라도 도로 가져가겠다 말하고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남자친구 동생이 저를 향해 냅다 뛰어오더라고요. 머리끄댕이라도 잡으려는 건지 팔을 뻗길래 그대로 그 팔을 잡아서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동댕이를 쳐버렸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남자친구 입에서 처음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혹시나 싶어서 체중 관리도 미리미리 할 겸해서 운동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냥 헬스장만 다니기에는 지루한 것 같고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종합격투기 도장에 등록해서 주짓수며 유도며 이런 걸 배웠거든요. 체중 관리가 목적이었지 실전에 쓰려고 배운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배운 걸 써먹고야 말았네요. 아무리 제가 먼저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결혼 허락받으러 간 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신우 될 사람을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으니 이제 진짜로 이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펼쳐진 상황에 다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 틈을 타서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정신을 차린 건지 저를 쫓아나왔는데 급하게 제 손을 낚아채서 한다는 소리가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라 지금 어른들 계신 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장 동생한테 먼저 사과하라길래 낚아챈 제 손을 쥐고 있던 남자친구 손을 그대로 비틀어 꺾어버렸어요. 이것도 도장에서 호신술 수업 시간 때 배운 건데 이런 데서 또 써먹을 줄은 몰랐네요. 그대로 손목이 꺾인 남자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마무리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정을 떼주니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본 모습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 동생 용돈 못 주게 된 게 엄청 아쉬워 보였는데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고.
평생 인간도 못 되는 동생 뒷바라지나 해주면서 살라고 한마디 해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 듣더니 뭐 그런 경우 없는 집구석이 다 있냐며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맘에 들어하긴 하셨지만 제 인생이 시궁창으로 빠지게 될 게 눈에 뻔한 상황인데 오히려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미천 다 드러난 집구석에 제가 시집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다들 하나같이, 심지어 도장 사범님마저도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만 들어도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이었는데 딱 한 사람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줬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계신 자리인데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어야 했냐며 제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자기 회사랑 가장 큰 거래처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혹시나 제 일 때문에 자기 일하는데 지장이 생기면 어떡하냐면서 저보고 빠른 시일 내로 남자친구한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를 소개시켜줬던 것도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해줬던 거겠구나 싶었고 그걸 알게 되니 이 친구하고도 계속 가깝게 지낼 이유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나 이 친구 말 맞다나 예비시 부모님 될 사람 앞에서 그 집 딸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예비신랑 손목을 꺾어서 무릎까지 꿇게 만든 게 정말 제가 잘못한 일인가요? 저는 아직도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들은 당해도 싼 인간들이고 그 정도로 해도 평생 정신 못 차리고 살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취직한 이래로 연락도 거의 없이 생사 정도만 알고 지낸 친구였다 보니 손절하는데 그렇게 아쉬움이 남거나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덕분에 제 인생에 평생 필요 없을 인맥도 하나 정리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결혼식 날짜까지 대충 잡아두었던 남자친구하고는 평생 2번 다시 볼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만큼 제 29 나이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대일 만큼 대인 상황에 당장이라도 누구를 만나야겠다는 건 아니지만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제발 정신머리 똑바로 박히고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